다음 저희 전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잘 되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어떤 종목이 오늘 좀 고민이 되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현대차 네. 10만 4천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조금 높은 가격에 샀는데 조금씩 더 사갖고 네. 가격을 조금 10만 4천 원 낮춰놨어요. 아, 네네. 네, 비중이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네. 있는지는 네. 비중은 한 30%인데 30%. 네. 네, 앞으로 전망하고 네.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네네. 낮추고 싶은데 얼마에 사가지고 단가를 낮춰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요거를 더 사시면 굉장히 비중이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이전에도 네. 현대차를 자주 매매를 해 보셨어요, 선생님? 이제 다른 거는 했었는데 이건 또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세요. 예, 네. 수소차 뭐 이렇게 이슈가 나와가지고 네. 그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 네네.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좀 비중이 좀 많아졌네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된 거 일단은 더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 네. 이거를 이행을 하시기 전에 전화 주신 거 잘하신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네. 네. 지문상 과장님, 현대차가 저는 시가총액 탑10에서 사라질까 말까 맨날 그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선 부회장님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종목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현대차?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을 우리는 한번 회귀를 해야 될 텐데 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현대차가 예전에 과거의 차화정 랠리처럼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저 네. 역시도. 왜냐하면 제네시스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GV80의 사전 예약자 수도 장난이 아니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었고 그리고 동종 모델로 볼 때 뭐 외국계 차로 비교를 해보자면 뭐 BMW X5 정도가 이제 동종 경쟁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성비가 이렇게 좀 많이 좋았었거든요. 이게 풀옵션으로 하더라도 뭐 동종 경쟁사 차량이 1억대인데 네. 현대차의 풀옵션 모델로 들어가면은 뭐 8천만 원대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싼데 현대차라는 브랜드 네임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상 제네시스의 브랜드 파워가 좀 더 세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걸작이라는 평가도 받고 했었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나왔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네. 2분기 실적을 보면 제가 시청자분께 조금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컨센서스도 지금 보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1,000억대였는데 1분기가 8,600억 나왔어요. 엄청난 선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분기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2분기에 일단 선적이 안 나갑니다. 선적이라는 거는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좀 많이 줄 거고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 다 기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나 여기서 좀 팔아야 되나라는 거는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좀 이상한 게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왜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고 구광모 회장이 왜 자꾸 만날까요? 결국은 현대차의 구매력인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결국 이제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BMW라던가 뭐 벤츠라던가 뭐 테슬라라던가 네. 이런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현대차 쪽에 갈까라고 볼 때는 현대차의 구매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기아 빼고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아이오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도.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 기준으로 보더라도 니로, 소울 이게 기아차이기는 한데 기아 쪽에서도 사실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 수소 이 둘 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요. 뭐 며칠 전에 수소 트럭 이번에 뭐
뭐 스위스에 뭐 몇천 대 2023년도까지 몇천 대 뭐 수출을 나간다고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네.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기와 수소차 이 비교 우위는 아직까지도 전기차거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충전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게 터질 수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보더라도 기존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우리한테 느껴졌었던 얘네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은데 그동안에 매물이 나왔었던 피아트라던가 디스커버리라던가 랜드로버라던가 이런 거 왜 안 사고 왜 강남에 왜 부동산 샀을까?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런 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터졌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조금은 하락하더라도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가 계속 좋은 말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리스크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노조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리스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질적인 리스크.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이게 뭐 노조 이게 뭐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수립을 할 때 와이파이 보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수립을 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도 우스갯소리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제네시스 GV80과 G80이 또 품질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특히 GV80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에서 뭐 카본이 얼마 출시가 안 된, 10,000km도 안 된 차인데 카본이 섞이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G80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차가 멈추거나 뭐 이런 어떤 품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네시스의 브랜드를 좀 깎아먹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보면 사실 주식이라는 건 모멘텀이기 때문에 올해 현대차의 모멘텀은 제네시스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G80, GV80 이번에 70 라인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내수에서의 어떤 제품 믹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반기 가면 갈수록 해외 쪽에 제네시스 라인업을 마케팅 굉장히 강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현대차는 길게 보면 13만 5천 원, 14만 7,500원이었었던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락할 때마다 저는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목표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는 지금 10만 원 이탈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고, 네, 괜찮을 것 같다고 하네요. 목표가 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대응 잘하십시오. 네, 현대차 저희 봤습니다.